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피서철 부산 지역 해수욕장에서 해파리 쏘임 사고가 잇따르자 해운대구가 올해 포기했던 차단망 설치를 뒤늦게나마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운대구는 올해 무산됐던 해파리 차단망 설치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해파리 차단망은 해수욕장 입욕객이 해파리에 쏘이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상에 설치하는 그물망입니다. 해운대구는 지난 5월부터 설치 업체 선정 절차를 밟았지만 업체와 어촌계가 공사 대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결국 올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선박 4대를 투입해 해파리 수거 작업을 벌였지만 쏘임 사고 예방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 집계 결과를 보면 지난달까지 부산 지역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해파리 쏘임 사고는 101건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차단망이 없는 해운대와 송정, 송도해수욕장에서만 96건이 발생했습니다. 반면 올해 차단망을 설치한 광안리는 단 4건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28일 해파리 대량 발생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하면서 입욕객 안전 우려는 더욱 커졌습니다. 이에 해운대구는 업체와 어촌계가 협의하도록 중재에 나선 끝에 오는 9일까지 차단망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해운대구 관계자입니다. 단계니까 추가적인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 해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다 협의가 돼서 다음 주 중에 설치 시작할 예정입니다. 차단망 설치에 더해 최고 성수기인 오는 주말 연휴에는 퇴치 선박을 추가로 투입하고 응급 대응 체계를 운영해 피서객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CBS 뉴스 김혜민입니다. 부산에서 3.3제곱미터, 즉 평당 4에서 5천만 원대 하이엔드 아파트 분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입지와 상품성이 뛰어난 고급 단지를 중심으로 청약 열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민정 기자입니다. 수영구 남천동 서밋 리미티드 견본주택은 개관 이틀 만에 사전 예약 하루 최대 수용 인원인 1,200명을 연일 채우며 수요자들의 눈길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단지는 지하 5층, 지상 40층, 835세대 규모의 하이엔드 아파트로 세대의 88%가 광안대교 조망이 가능해 수요자들의 관심을 끄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해운대 재송동 르에 리버파크 센텀은 1순위 청약에서 전체 2,961세대 모집에 9천여 건이 몰리고 전용 84제곱미터는 116대 1을 기록하며 올해 부산 최고 경쟁률을 세웠습니다. 평당 4천만 원대 고분양가에도 불구하고 하이엔드 단지는 실수요자와 투자 수요가 동시에 몰리고 있는 겁니다. 이달에는 서면 도심 첫 하이엔드 단지 서밋 더 뉴 분양이 예정돼 있어 고급 아파트 시장의 열기가 실제 계약률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강정규 동아대 부동산학과 교수입니다. 같은 평대 같은 단지라 하더라도 평이별로 수익률이 좀 낮은 곳은 계약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호황 속에서도 작은 차별화가 좀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전문가들은 인기 주거 지역을 중심으로 청약률과 계약률의 차별화가 뚜렷해질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CBS 뉴스 강민정입니다. 올해 상반기 미국에 있는 청소년 2,600여 명이 부산으로 교육 관광을 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단순한 관광을 넘어 체류형 교육 프로그램이 가능한 구조 전환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혜경 기자입니다. 올해 상반기 부산에 미국 청소년 2,609명이 부산을 찾아 역사와 문화 체험을 했습니다. 유엔 기념공원에서는 자국과 연관된 아픈 역사의 현장을 둘러봤고, 감천 문화마을에서는 특별한 풍경이 보이는 곳에서 공예 체험도 벌였습니다. 부산관광공사와 글로벌 교육 여행 전문기업 EF 컬처 투어가 협약을 맺은 이후 부산으로 교육 관광을 오는 발길이 늘고 있습니다. 부산이 특수 목적 관광 분야에서 교육 여행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전략적으로 강화했고 결실을 맺은 겁니다. 부산관광공사 관계자입니다. 여행사를 통해서 관광 상품 위주로 구성을 했다면 지금 상품은 포맷을 변경해가지고 교육 목적으로 해서 교육과 관광이 결합된 형태로 교육 여행 시장의 첫 스타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광공사는 찾는 이들의 연령대에 맞는 스토리텔링 기반의 맞춤형 영어 해설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벌써 400명 넘게 미국 청소년들이 부산 교육 관광을 예약했습니다.
역사 문화체험뿐만 아니라 매력적인 해양 경관, 현대적인 도시 인프라도 외국 학생들이 선호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K-팝과 K-푸드, K-뷰티, 한국어 등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높아 문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관광공사는 야경, 미시, 고가 관광에 이어 교육 여행 분야에도 부산이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유럽과 아시아 등에 대한 맞춤형 여행 상품도 개발할 방침입니다.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 어제 낮 11시 10분쯤 사구의 한 알루미늄 호일 공장에서 중국인 기술자 30대 A씨의 팔이 프레스기에 끼이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왼쪽 팔이 절단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A씨가 고장난 프레스기를 수리하던 중 갑자기 기계가 작동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업체 측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 25분쯤 해운대구 센텀 동로에서 2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도로 중앙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맞은편 상가 건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부상을 입었지만 보행자나 상가에 있던 사람 중에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고 직후 차량 엔진룸에서 불이 났고 상가 매장 유리 등이 파손되기도 했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부상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부산도시철도 하단 녹산선 건설 사업의 시공사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이 진행됩니다. 부산교통공사는 1차 공고 때보다 교량 공사 실적 등 심사 기준을 낮춰 지난달 29일 조달청에 발주했으며 늦어도 이달 초 입찰 공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다만 도급 금액은 한 차례 유찰된 첫 공고 때와 같은 1조 2,800억 원인데다 공사 난도도 높은 구간이어서 이번에도 유찰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부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상고장 접수 마지막 날 상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부산은 주말인 내일도 낮 기온이 33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주일인 모레도 26도에서 32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산의 지금 기온 31.8도, 습도는 73%입니다. 부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차유진, 기자 김혜민, 아나운서 국제일이었습니다. CBS